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6월 1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재명 선거법 재판장이 좌파 성향의 판사가 배치됐다는 그 기사를 소개를 해 드렸죠. 동아일보 기사에 쓰는데 그 판사가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은 전임 부장판사가 이재명 재판을 하다가 전격 사퇴를 했기 때문인데, 그때 사퇴를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 같은 것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건이 너무 많았다. 많이 맡고 있었다. 그러니까 경제 사건이 많아서 이재명 재판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표를 냈는데, 그게 또 거짓 해명이었습니다. 그 경제 사건, 그것들도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었다. 자, 그래서 과연 이재명 재판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둔 이유가 뭔가? 자, 그런 의혹이 다시 또 불거질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사이면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기사 내용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인권법 연구소 판사가 맡아. 조선일보는 경제 사건 많아서 이재명 재판 못했다더니 그마저도 미룬 판사.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이죠. 국제인권법 연구회. 여기 초대 회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좌파 성향의 판사들 연구 모임이죠. 그 소속 판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사무 분담안을 동아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 34부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 사법연수는 30기입니다. 배치가 됐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2011년에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가입해서 현재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판결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고,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중요 사건에 배당되는 형사 합의 34부를 맡을 적임자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 어쨌든 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 상황인데, 특히 이재명 재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재판부가 이재명에 대한 선고를 가급적 미루면서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죠. 누군가 먼저 이재명에게 1심 선고를 내리면은 개딸들의 표적이 돼서 고초를 겪을 수가 있으니 지금 계속 미루는 이 상황인데, 자, 이렇게까지 특히 선거법은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모든 것이 날아가고 민주당도 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자, 그런 재판인데, 이 신임 한성진 부장판사가 오게 된 거는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죠. 바로 강규태 부장판사입니다. 강규태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 그때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재판 지연에 대한 지적이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사건이 많아서 이재명 재판을 매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격주 1회를 2주에 한 번을 했죠. 검찰은 계속 주 1회를 요구를 했는데 격주 1회를 하면서 그 이유를 경제 사건에 너무 많이 내가 맡고 있어서 그거 하느라고 제대로 집중 못했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그런데 그래서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 재판을 16개월간 맡아서 절반쯤 마친 상태에서 16개월인데 이제 절반 간 겁니다. 원래 선거법은 6개월에 1심 끝나게 돼 있죠. 마친 상태에서 지난달 사표를 냈고 오는 19일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규태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주가 조작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심리를 작년 10월 20일에 마쳤지만 판결 선고를 좀 잇따라 이것도 계속 미뤘습니다.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2020년 7월에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가 총 76회 공판을 열었고 정인 83명을 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고 판결은 바로 선고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을 판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룬 겁니다. 재판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강규태 재판부가 맡은 다른 경제 사건들의 재판도 전부 다 늦춰졌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상영 대우산업 개발 회장 사건 쭉 있는데 계속 다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사건도. 그러면은 경제 사건 때문에 이재명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수 없었다. 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결국 이 경제 사건이 많다는 건 핑계가 됐고 이재명 봐주기 재판을 위해서 계속 이재명 재판을 끌다가 더 이상 이제 끌기가 참 어렵게 되고 언론의 비판도 있고 이렇게 계속 본인이 계속 심리하다가는 자기가 선고를 해야 되니까 그냥 판사직을 아예 그만두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재판부도 이거 비슷한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선고를 내리면은 개딸들의 표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전전긍긍하는 판사들이 지금 많을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재명이 방탄조끼를 입고 여러 가지 10개 정도 혐의, 7개 사건에 10개 혐의를 받고는 있고 또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 주 3회 재판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대표직을 딱 차지하고 앉아서 국회의원 배치까지 그리고 지금 공천권을 행사하고 하니까 그 주변에 호위부대가 들어서고 개딸들이 엄호를 해서 법원이 제대로 법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죠. 자, 총선이 이제 54일 남았는데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일면 톱 기사입니다. 총선 54일 앞 한강, 낙동강 두 개의 전투 시작. 서울의 한강 벨트 그리고 PK의 낙동강 벨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 PK 격전지 대진표 첫 확정이 됐고 특히 서울 광진을에서 오신환 대 고민정 맞대결을 하게 됐다. 낙동강 벨트는 여당 중진, 야당 현역이 격돌한다. 분당갑 등 공천 수싸움도 치열해질 듯.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강 벨트는 서울의 이 격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광진을에서 민주당 고민정이 다시 재공천을 받았고 국민의힘에서는 오신환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이 오신환 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그 체제에서 부시장을 지냈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0년 총선에서 고민정에게 2몇 % 차이로 아깝게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이 됐으니 이 총선에는 못 나오는데 그 대신 부시장인 오신환 전 의원이 고민정과 맞붙게 됐다. 그래서 복수 대리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신환 전 의원은 그때 작년 5월 달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그만두면서 바로 그 다음날 강진으로 이사를 갔죠.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 강진을이. 그래서 나보고 한번 나가서 싸워보라고 권유를 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대리전이 되는 것이죠. 이 지역이 36년 동안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정당에 한 번도 발을 붙이지 못한 곳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5선을 했던 그 지역이죠. 그런데 오신환도 그 전에 구로을에서 재선을 했는데 그 지역도 20몇 년 만에 보수정당이 처음으로 당선된 지역이라서 이번에 오신환이 다시 가서 고민정과 맞대결을 펼쳐서 승리를 할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 안에 주요 지역 대진표도 확정이 됐는데 민주당은 경남 김해갑의 민홍철 또 김해을의 김정호 경남 양산을의 김두관 이렇게 쭉 공천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때 5선 소병수, 3선 김태호 또 3선 조혜진 이런 사람들을 재배치했죠. 그래서 낙동강 벨트에서 전투도 치열해진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을 지역구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수 공천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과 빅매치 성사 가능성도 커졌다. 이재명이 도망가지 않으면 두 사람이 실제로 겨루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이 국민의힘은 25곳의 후보를 새로 확정을 했고, 민주당은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중앙일보 사면 5면 기사입니다. 사면 기사는 원희룡, 계양월, 안철수, 분당갑, 김현준, 수원갑, 박문규, 수원병, 인천, 경기 19명 단수공천 여당 이야기입니다. 야당은 홍익표, 서초월, 고민정, 강진월 등 10명 단수공천 민주당, 강청희, 강남월, 노정면, 부평갑, 전략공천. 국민의힘은 의정부갑에는 전희경 전 용산 비서관을 낙점을 했습니다. 성남 수정에는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변호사를 공천을 했고, 영입파 이수정 교수는 수원정 단수 공천을 했고, 자, 김무성 전 대표가 이 올드보이의 기한 이런 이 비판을 받으면서도 출마를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 내 역할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출마 철회를 했습니다. 당 원로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부산 중영도구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후에 정착된 시스템 공천이 지역구 낙하산 공천의 우려를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본인이 대표할 때 상향식 공천을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출마할 때도 시스템 공천이 정착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출마를 했는데, 한동훈이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켰다. 그래서 내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출마를 한 겁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이 개파 공천, 전략 공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여론이 팽배한 모습에 선거 패배의 가능성을 봤다. 그런데 공관위가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 제 역할은 끝났다고 판단한다. 이러면서 총선 출마하지 않기로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결정에 대해서 또 헌신에 감사드린다.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가 그제 소개해드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례, 공천에서 탈락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 한동훈이 비대위 회의에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드루킹 드루킹 특권 관철을 위한 단식, 진정한 단식, 그래서 당과 민주주의에 공헌했다, 감사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나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오히려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백의종군하겠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이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에게 무척 고맙다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상당히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김무성 전 대표도 뭐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 한동훈의 이 시스템 공천에 만족한다 그러면서 자기 역할은 없다 하니까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헌신에 고맙다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그동안 그 공천에서 낙천하거나 아니면은 그 불출마 압력을 받은 사람들이 막 반발하는 그런 모습만 봐오다가 상당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공천이 정착이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잠복된 어떤 충돌 요소로 이야기가 되어왔던 용산 출신 참모들의 이 양지 배치, 이 부분은 지금 그 당초 의료와는 달리 그렇게 큰 논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 한 50명의 단수 공천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용산 출신은 단 한 명만 들어갔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용산 출신 12명 중 1명만 단수 공천, 당내 전략적 재배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용산 출신 12명 중 1명만 단수 공천.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이 심사를 면접을 벌인 지역 안에, 그리고 50명을 발표한 지역 안에 용산 출신 1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명만 단수 공천이 됐다. 누구냐?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이죠. 전희경 정무비서관은 원래 국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원혜 전 홍보수석도 이번에 단수공천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김원혜는 빠졌습니다. 이틀간 지역구 공천 확정 50명, 용산 출신은 전희경 뿐이고 김원혜는 빠졌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어제 발표된 사람들 중에는 7명이 그 면접을 대상에 포함이 돼서 그 7명이 있었는데 전희경 전 대통령 정무 1 비서관만 단수 공천자로 확정했다. 김원혜 전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14일에도 서울 지역에서 용산 참모 출신 5명이 단수 공천을 하는데 아무도 포함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이틀 동안 용산 참모 출신 12명 중 1명만 경선 없는 공천이 확정된 것이다. 전희경.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이 용산 직할부대 이미지 지우기에 나섰다. 이런 해석도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그거는 시스템대로 공천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모 출신 중에서 경기 어정부갑에 출마한 전희경이 유일하게 단수 공천이 됐는데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최영희 비례대표 의원은 여당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컷오프가 됐죠. 그래서 전희경이 단수로 된 겁니다. 반면에 경기 성남 분당을에 공천 신청을 한 김원혜 전 수석은 단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21대 의원 출신인데다가 직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례적이다는 반응이 나왔고, 인천 연수원의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경기 구리의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6명의 대통령실 출신이 단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전지현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 윤호중에 있는 구리의 그 흠지로 갔는데 그래도 단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산 출신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이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월등하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제외가 되고 다른 분이 단수 추천됐다면 그런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경쟁력 면에서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 않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결국 경쟁력에 따라서 단수 공천 결과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산 출신을 특별히 배려해서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은 역차별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다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수도권이고 전체 38명의 용산 출신 중에서 지금 한 55%가 여당이 현역이 있는 지역에 가는데 그중에서도 한 40% 이상이 40%가 영남 지역으로 갑니다. 영남은 지금 오늘부터 면접이 시작이 되죠. 경남, 경북, 그리고 내일 대구, 부산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영남에 대거 용산 출신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부터 지켜봐야 됩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신청자 38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7명이 영남권에 몰려있어서 추후 결과를 한 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재명 관련 서울신문 단독 기사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시스템 공천을 무시하고 이재명이 직접 막 전화를 돌리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죠. 서울신문 단독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돈봉투 의혹 의원들의 불출마 타제인. 설 연휴에 소위 돈봉투, 송영길 돈봉투 그 21명이죠.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여러 의원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불출마를 타진하려는 의도 아니었나 이렇게 읽히고 있는데 과연 그런 의도였는지 전화로 일부 중진과 올드보이에게 불출마를 권해서 지금 반발과 잡음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실명을 공개했던 돈봉투 의혹 의원들이 만약에 이재명이 불출마를 권유하면 집단 반발을 할 경우에 도미노 탈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A 의원, 돈봉투 수수 명단에 들어가 있는 A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해서 지난 설 연휴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돈봉투와 관련해 해명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취지로 물었다. 수도권 지역 B 의원, 같은 주제로 이재명과 통화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통화에서 실제로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받았거나 받은 사람을 받는지 그간의 상황을 상세히 묻고 들은 것으로 전해줬다. 그래서 통화를 통해서 이재명이
공천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을 정면 돌파할지, 그냥 돈봉투 의혹에서도 그냥 막 공천 줄 사람을 줄지, 아니면 컷오프를 포함한 정무적 조치에 나설지를 판단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가 보는 관측은 돈봉투 받은 사람도 친명이면 살려주고 비명이면 그것을 빌미로 낙천시키려고 작업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돈봉투 21명 중에서는 친명도 들어있고 핵심 측근인 7인의 멤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돈봉투 때문에 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선별하려고 지금 일일이 전화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월 1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